네, 잘 됐습니다. 9월 모의평가 해설 3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세익쌤이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해설 강의를 클릭해서 보러 온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동생들은 어떤 마음일까? 사실 시험을 되게 잘 봐서 막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 시간도 없는데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아쉬운 마음 때문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이 시점 저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학교에서 고3 담임이기 때문에요. 잘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이 해설 강의에는 제가 이 수능의 실전 팁 익혀서 그래도 5점이라도 또 심하면 한 10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많이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한 문제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은 24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부 강의에서 주혜연쌤이랑 쭉 이렇게 이제 오셨죠. 지난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추셔야 되고 하나 유형 21번 보이시나요? 시험지 보고 있어요? 신유형 있잖아요. 신유형은 한 번씩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왜 언급을 드리냐면은 얘가 통계적으로 오답률이 높아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겠다고 시간을 2분, 3분, 4분 쓰면은 안 됩니다. 어려운 거는 딱 봐서 못 풀겠다 싶으면은 넘어가서 쉬운 거를 다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럼 24번입니다. 주제나 제목도요. 올해 거 통계를 싹 다 내보면은 얘네들도 한 번씩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늘 그렇진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들어갔는데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얘 어려워요. 제목 문제입니다. 요거요. 이제 쉬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딱 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 for example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 바로 위에 있는 요런 게 주장일 거 아닙니까? 주제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적인 힌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앞이랑 제일 마지막이랑 주제가 있겠다. 그거를 내가 최대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일 앞이나 제일 마지막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줄이면 제목 되는 거예요. 가보죠. 디스커버리 발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격에 대시고요. 무슨 발견이냐? 인간의 knowledge, 지식이요. 아니래요. 그리고 never has been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었는데요? 완벽하게 accurate, 정확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았구나.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발견은요, 동사 이렇게 연결됩니다. has had a humbling and perhaps a calming effect. 자, 이게 무슨 소리냐? humbling,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침착하게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up하는 on이랑 비슷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현대인간의 정신에다가요. 딱 해석했을 때 느껴지죠? 야, 이거 쉽지 않구나. 방금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1:1 대응을 시켰고요. 솔직히 주제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 같거든요. 이런 발견을 했더니 이게 우리를 되게 진정시키더라, 차분하게 만들더라, 겸손하게 만들더라. 이까지는 됐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밑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요. 부연 설명, 예시 이런 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를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세요. 19세기가요. 이렇게 삽입이죠. 우리가 observe, 관찰한 바로는 19세기가 마지막이었대. The last. 무슨 마지막이냐? To believe that이니까 that 이하라고 믿는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뭐라 믿었는데요? 세상이요. 또 콤마죠? as well as는 뭐뭐 또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 이게 완벽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상을 내가 완벽하게 알 수 있다 라고 믿었던 거는요 19세기가 마지막이었대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게 왜 조금 더 읽냐면은 다음 문장 보면요. 19세기가 옛날 아닙니까? 그거랑 대비되는 거 나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요. 요런 거 보이죠?
앞에 있었던 19세기랑은 대비되는 개념 아닙니까? 이제는 대디아를 깨달아요. 뭐라 깨닫냐면은 이것이요. 방금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안다라는 이것이요. 항상 그랬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치면 조금 알 것 같아요. 19세기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세상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을 좀 알겠구먼 이런 생각을 딱 했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한다고요? 세상을 아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요, 정확하지가 않대요. 완벽하게 정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면서 되게 겸손해졌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시랑도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옛날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야, 우리가 세상 많이 안 해.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은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아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는요, 알긴 아는데요. within이 뭐뭐 이내 아닙니까? limit. 한계 이내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게 끝도 없이 세상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완전한 리미트. 한계 안에서만 아는 겁니다. 지식이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요. 완전하게 이렇게 막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요. even if나 뭐 though나 although나 이런 거 다음에 있는 거는 요지라기보다는 주제라기보다는 추가하는 겁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는요, 조정 가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뭐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 리미트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조절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요걸로. 우리는 한계라고 하는 것 내만 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알지 못해요. 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curiously, 신기하게도요. 뭘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 왜 불확실성입니까? 다 알지 못하니까 불확실한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되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 걸로부터 훨씬 더 거대한 목표가요. emerge 한다.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appear to, 뭐뭐처럼 보이네요. attainable,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 지문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지문을 해석하면서 최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돼요. 인간의 지식은 한정적이고, 근데 재밌는 게 내 지식이 한정돼 있는 걸 안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부터요, 우리는 더 큰 목표가 생겼대요.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이대요. 우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는요, 막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르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우주라는 게 정말 미지의 공간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인정하죠. 근데 더 큰 목표 생겼죠? 우리 언젠가는 우주에 나가겠다. 목표 생기죠? 그리고 그게 달성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even if 뭐일지라도요, 우리가요, 몰라요. 세상을요, 정말 완전한 정확성, 이런 걸로는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을 컨트롤, 통제할 수가 있다. 라는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inherently 하면은 이제 타고난, 아주 본질적인, 내재적인 이런 뜻인데요. 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져 seems to 뭐뭐처럼 보입니다.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과거의 어느 때만큼이나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 불완전한 게 약점이냐? 아니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얘가 막 열심히 지식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요약해 주네요. 이런 거 정말 고맙죠. 이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딱 요약을 해주니까, 자, 다시 한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면은 주제에 다가갑니다. 요약하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뭐를? 얼마나 높은지요. 뭐가? 가장 높은 산이요. 그래, 가장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을까? 잘 모른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지식의 한계 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continue to be certain that, 대디아를 계속해서 확신합니다. 대디아 뭐예요? We can get to the top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에 반드시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믿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식의 한계는 인정을 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쉬운 주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제목 한번 요약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23번, 4번은 영어 보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되게 많이 쓰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패턴 꼭 익혀 주셔야 되고요. 1번에서 summit 하면은 이게 이제 산 꼭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 정상인데요. yet to be reached 되니까는 아직은 도달을 못한 꼭대기입니다. 도달 못한 꼭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An onward journey to knowledge 하면은 지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여정, 이동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답인 거 알겠어요? 아직 도달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꼭대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 조심할 거 있습니다. 오답 보기 어떻게 만드냐면요. 위에서 본 것 같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보시면 산 같은 거 보이죠? 산을 넘어서 간다라는 게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발걸음이다. 위에서 있었던 단어만 이용한 겁니다. 3번에요. integrating은요. 통합하는 겁니다. 부분을 전체에다가 통합해. 이게 완벽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어들 가지고 장난친 거죠. 4번은요.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있을까요? 무슨 시대예요? 이 단어 보셨죠?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그 공존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께 사느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5번은요. two faces, 두 개의 얼굴이에요. 양면성 이런 얘기죠. knowledge based society입니다. 지식 기반으로 한 사회의 양면성. 지식 기반 사회? 뭐 현대 사회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식 기반 사회라는 얘기 한 적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의 두 가지 얼굴이라 그러면은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 얘는 좀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어떻게 한다? 처음이랑 마지막에 집중해가지고 최대한 이걸 알아내는 거, 요거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시험지를 딱 넘겼죠. 그러면은 25, 6, 7, 8은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고요. 굉장히 빨리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서 틀리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5, 6, 7, 8이 다 마찬가지인데 전통적으로 정답이 3, 4, 5 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된다면은 보기를 5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를 연습해 보시면은 그것도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단 미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미리 연습을 하고 하는 거지 그거를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답이 2번이죠.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3, 4, 5 중에 있는데 얘는 2번인데요. 연계되었던 도표고요. 7개의 아시아 태평양의 데스티네이션 하면은 여기서 이제 관광산업에서의 행선지입니다. 2028년 자료고요. 7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7개의 행선지가 있고요. International Overnight Arrivals 하면은 해외에서 오는 overnight, 숙박을 하는 그 관광객들을 말하는 거고요. 100만 명 단위로 나와 있고 요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돈을 얼마나 쓰는가 US 달러 단위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복습 요령은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런 표현들 이 도표에서 많이 활용되는 표현들을 몰랐으면은 그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얘 보시면요. 방콕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가요. 1등입니다. 1등 행선지 맞아요? 맞아요. 자, 이 지역에서 1등 행선지가 맞고요. with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22.8 밀리언 해외 숙박객 맞나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게 따라와진다라는 거는 싱가포르이 얘의 다음인 2등이라는 겁니다. 1등 뱅콕이고요. 2등이 싱가포르입니다. 요거 기출 표현입니다. 싱가포르이 바로 2등이고요. 데이터 14.7 밀리언 맞습니다. 요거 보면서 1번은 맞구나.
1번이 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2번입니다. 보통 2번도 답이 잘 아닌데 이번에는 쓱 치고 들어옵니다.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주요한 표현들 볼까요? 쿠알라룸푸르가요 3등입니다. was ranked in third place. 이 표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를 썼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데이터가요, 지금 142가 되어져 있는데요. 150달러가 넘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보면서 틀렸다 해서 답이 조기에 바로 나왔고요. 복습할 때는 어려운 표현 다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도쿄가요 4등에 위치를 했더라. was ranked in first place. 도쿄 4등 맞습니다. 이런 표현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입니다. 예, 하루에 얼마를 썼느냐 봤을 때는 196달러를 썼더라. 요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4번입니다. The number of 하면은 뭐뭐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해외 숙박객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larger than that of 오사카니까요. 오사카의 숙박객보다 많았다. 서울이 더 많았던 거 맞잖아요. 가볍게 맞고요. 5번입니다. 이 푸켓 여기잖아요. 여기는요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where의 수식을 봤죠? 어떤 곳이었는데요. 해외 숙박객이요. less than 10 million입니다. 10이 안 되죠. 예, 10이 안 되는 유일한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 쓰는가 봤을 때에는 247이니까는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어려운 표현들은 별로 없었는데 답이 2번이었습니다. 그런 게 약간 독특하긴 했어요. 자, 다음 26번입니다. 얘는요. 푸는 법 아시죠? 이 사람 우리 잘 몰라요. 뭐 마크 이산바드 브리넬? 모릅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보기를 싹 봤더니 뭐 부츠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터널도 만들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요. 뒤에서부터 5번 보기부터 풀면 좋은데 바로 그러면 실전처럼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쭉쭉쭉 가가지고요.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5번 보기 보세요. 테임스 터널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여기가요, 공식적으로요, 1843년에 3월 25일에 문 열었고요. 이 브리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being in ill health,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ttended, 참석했다. 어디에? 개회식에 참석을 했다. 근데 5번 봤더니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는 5번이 바로 정답. 이렇게 되면은 시간 단축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자, 하지만 실전이라면은 나머지도 빠르게 확인해야죠. 4번에 위로 올라갑니다. 비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었다. 빚이 있다. 감옥에 수감되었다. 뭐 prison 이런 말 나와야 되잖아요. 찾아야죠. prison 여기 있네요. 브리넬은요 was imprisoned. 수감되었다는 겁니다. For several months. 몇 달 동안요. 뭐 때문에요? His debt. 이게 빚이죠. 빚 때문에 수감되었다. 4번 여기 있고요. 3번은요. 그의 공장 영국 군대에 부츠를 공급한 적이 있느냐? British troops 바로 보입니다. 부츠를 공급을 했대요. 이 브리넬의 팩토리가요. 그래서 3번 내용 맞고요. 2번은요. 부츠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였다. 부츠 만드는 기계, 발명, 뭐 invent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거든요. invented machines, 기계를 발명을 했죠. 뭘 위해서요? making boots, 부츠 만드는 기계를 발명을 하였더라. 2번 여기 있고요. 자, 1번입니다. 프랑스 혁명 중에 미국으로 달아났다. 미국 여기 있네요. 여기 1번이겠네요. 브리넬은요 escaped, 도망쳤다. 어디로? 미국으로. 뭐 동안에?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 동안에. 근데 앞에까지 봤더니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도망을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면은 엄청 빨리 풀 수 있고요. 이 문제들은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빨리 푸는 게 관건입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갈게요. 26번 정답은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5번부터 만약에 체크를 하셨다면 순식간에 풀 수 있죠. 다음 27번입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3번 정도도 많이 나와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얘는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포인트는 역시 보기를 먼저 보고요. 여기에서 빨리 매칭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1번. 매년 개최된대요. 매년 개최가 되더라. 매년 개최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annual이라는 이 표현을 쓰거든요. 몰랐다면 체크.
annual 하면은 열릴, 매년 열린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단어 체크할게요. 쭉쭉쭉 중요한 거 위주로 좀 갑니다. 2번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Judging criteria. 이게 기준입니다. 특히나 이제 심사의 기준을 말하는데요. judging까지 붙었죠. 심사 기준입니다. 이 단어 몰라다면 반드시 체크. judging criteria 하면은 심사 기준. 요게요. 창의력이랑 유용성이잖아요. 요 두 가지 나타내고 있고요. 3번에요. 발명품 한 팀당 2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 submission. 이게 제출품입니다. 제출품은요, 제한되어집니다. 하나의 발명품이네요. per team, 한 팀당. 그래서 이게 틀렸죠? 2개가 아니라 1개밖에 제출을 못한다. 4번에 뭐라 돼 있어요? 1등 50달러 상품권. 이런 거 너무 쉽죠? gift certificate, 상품권. 단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5번에 발명품은 과학실험실이요. 과학실험실이 이렇게 돼 있죠. lab이라고 하는 게 이제 laboratory, 연구실의 줄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science lab, 과학 연구실로 제출해주면 되더라. 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답 3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요, 진짜 한 30초 안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일치하는 거잖아요. 목요일 오전이냐? 요거 보는 거죠. 목요일은 맞고요. PM이 오후 아닙니까? 오전은 요게 오전이죠. AM입니다. 이번에 학생회관 보셔야 돼요. Student Union. 요게 이제 학생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학생의 건물이 되는 건데 first floor 1층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3번에 참가자는 자신이 창작한 시를 낭독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시를 쓰고요. Read it aloud. 크게 읽어요. 낭독을 하죠.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거 자기가 쓴 거를 읽는 거 맞으니까 3번이 맞고요. 4번에 9월 18일 얘기가 나옵니다. 날짜 바로 와야죠. 9월 18일 여기 있네요. 등록합니다. 그날 하거나 그 전에 합니다. 9월 18일에요. 그러니까 9월 18일에 하거나 그 이전에 하게 되면은 오직 7달러만 내면 됩니다. 근데 10달러라고 잘못 나와 있고요. 관련 문의 이야기, 관련된 inquiries, 문의사항들은요. 보내줘야 됩니다. via 뭐뭐를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요. 근데 이메일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5번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빼고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싹 다 잡아줘야 되고 이제 본론 가죠. 29번 갑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 아닙니까? 이 문제 많이 틀렸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로 이거 틀린 동생들 기출 분석 안 해보셨죠? 아마 바빠가지고 기출 문제들을 많이 못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료실에다가 지난 한 5년치 어법 문제를 다 넣어 놓을 테니까요. 그게 ABSI 해설 강의도 다 있어요. 다 표시해 놓을 테니까 그거 금방 합니다. 한 일주일이면 하니까요. 어법 자꾸 틀린다. 특히 이 문제 틀렸다. 그 자료 한번 사용을 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답이 1번이잖아요. which예요. 얼마나 수상하게 생겼습니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연계 지문이라서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수능 완성 공부하셨다면은 바로 내용도 알 수 있고요. 이거요. 딱 봐도 굉장히 수상해서 저조차도 저는 이게 답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최신의 트렌드는 이게 너무 의심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다른 게 답인데 이게 그냥 답이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Comparative activities, 경쟁적인 어떤 활동은요. 더한 거래요. 그 이상의 거라 이겁니다. 뭐보다? 단지 자기의 어떤 수행 능력을 쇼케이스 한다 그러면 막 뽐내고 보여주고 막 이런 겁니다. 그거보다 더한 무언가래요. 그리고 딱 봐도 which가 지금 이렇게 수식하는 건데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which를 쓰면 관계대명사 which거든요. 이거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뒷문장 볼게요. 최고는 인정을 받고요. 그 나머지는요. overlook, 좀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쳐 보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살짝 무시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문장은요. 4형식과 5형식을 제외하고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완전해서 which가 틀렸고요. 그럼 뭘로 바꾸냐? 관계부사 where 같은 걸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수능어법이 가장 좋아하는 완전 불완전을 이용한 관계사 문제
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답한 동생들은 어떤 지점 의심했는지 한번 볼게요. 2번. 기출 5년치 푼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수일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is 쓸래 are 쓸래 물어보는 거네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provision, 제공하는 겁니다. 시기적절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갖다가요. 그 참가자에게 자기 어떤 수행에 대해서 딱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은인데 주어 파트가 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진짜 주어가 누구냐? 이러이러한 것들의 제공. 요겁니다. provision.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단수인 is로 연결하는 게 맞죠? 그렇게 제공하는 건요. asset, 자산이래요. 그리고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무슨 자산이냐? 몇몇의 대회나 경영 같은 것들이 offer,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대회에 참가를 하잖아요. 자, 내가 열심히 어떤 대회에 들어왔어. 참가를 했어. 그랬을 때 1등하고 2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내보였을 때 정승희 씨는 이런 거 좀 이렇게 보완하면 되게 좋겠어요 라는 그런 피드백 받으면 좋겠죠. 우리 왜 경영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탈락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대회는 피드백을 주기는 줍니다. 대회라는 거는요. 무조건 피드백을 주게 되어 있긴 있거든요. 좀 더 가볼게요. 자, 많은 경우에 이거는요. 제한됩니다. 무엇에? 정보에. 뭐에 대한 정보? whether 덩어리네요. 뭐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그 참가자가요. 상이나 이제 상품 같은 것을 받는 사람인가 안 받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대회에 갔는데 정승희 씨 4등. 이런 것도 일종의 피드백이죠. 너는 상을 받냐 못 받냐를 결정해 주는 것도 피드백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피드백의 provision, 제공은요. can be interpreted,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shifting, 이동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the emphasis, 강조를 갖다가 어디로? demonstrating, 보여주는 겁니다. 우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대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반드시 그 excellence, 탁월함 이런 게 아니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실은 necessaril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이런 뜻인데요. 3번에 저렇게 딱 돼 있으면 생각할 건 하나예요. 이게 부사죠. 그러면 얘는 형용사랑 붙습니다. 지난 한 5년간의 기출을 분석해보면요. 형용사냐 부사냐 얘가 보기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얘네들 탑5 안에 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사실요. 이게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딱 생각해봐요. ly 붙은 이거 부사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지만 necessary라고 하는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럼 형용사를 넣어봐봐. 이 자리에다가 형용사를 넣어서 말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가 아니라 necessary excellence가 되면은 필수적인 탁월함이라고 되면서 의미가 달라져요. 형용사가 되면서 이렇게 뒤에 있는 탁월함이랑 붙어버리잖아요. 근데 원래 맥락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우리가 뭐 4등, 1등 이런 피드백만 주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강조를 하게 됩니까? 나 쟤보다 잘해야지. 남들보다 우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이 탁월함이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붙는 개념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반드시 탁월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런 데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붙으면 안 돼요. 왜 붙입니까? 그래서 요거는 부사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최고의 대회는요. promote하다,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장려를 하는 거죠. 막 장려를 해. 뭐를? 탁월함을 장려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그냥 뭐 이기거나
남들을 물리치거나 beat 그런 뜻이죠. 남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디다 집중합니까? superiority, 우월성에다가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라고 여기는 거냐면은 fostering, 조장하는 겁니다. 뭐를요? 해로운 효과를요. 경쟁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저 사람 이겨야 돼요. 그런 걸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경쟁의 나쁜 점. 그런 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4번은요. 지금 원래 보통 ing가 붙은 요 아이들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이 ing가 아니라 진짜 동사를 써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던가 ing 형태 자체는 정말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얘 위치가 as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있고요. 요거 그냥 동명사예요. 이러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해서 as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그냥 명사 덩어리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난하게 맞아요. 조장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 수행 능력에 대한 피드백은요. requires that, 대디아를 요구합니다. 뭔데요? 그 프로그램이요. go beyond the win, place or show level of feedback. 넘어서야 돼. 뭐를? 이기고요. 입상하고요. 보여주는 그런 수준의 피드백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되게 정말 도움되는 피드백을 제공해야지 정세익 씨 5등, 뭐 10등, 뭐 금메달 못 땄어. 이런 피드백을 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요. 이 퍼포먼스에 대한 정보는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not only but also 나오죠? not only but also 누구에게뿐만 아니라 상을 그러니까 이기거나 입상을 한 그런 참가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요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상을 타거나 입상을 못한 그런 참가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을 타거나 입상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유용하다라는 건데요. 자, 5번의 얘는 뭐냐면은 얘도 참 기출에 많이 나옵니다. 대동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있듯이 얘는 대동사인데요. 이런 것도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여기에 당신은 왜 are를 안 쓰고 do를 썼나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대동사는 앞에서 어떤 동사를 받은 거잖아요. 일반 동사 받았다면 do가 답이고요. 비동사 받았다면 are가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얘네가 받은 거는 win or place. 이기거나 그리고 입상을 한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받아줬고요. 얘네들의 주어는 those라고 하는 복수기 때문에 do가 맞아요. 비동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정리하면은 제일 앞에 있었던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which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너무나도 얘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보통은 답이 아닌데 그냥 바로 1번이 답이었다. 근데 뭐 이거를 지금 틀린 친구들은요 가장 수능이 좋아하는 관계사 완전 불완전 개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자료실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꼭 가서 보시고 네, 해설 강의 위치도 EBSI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30번 어휘 문제. 자, 한번 생각해봐요. 어휘 문제를 딱 만났어. 수능에서 딱 봤어요.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통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오답률 탑 10 안에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는요 자기가 목표하는 등급이 한 3등급 정도다. 그 위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영어에 조금 자신이 좀 부족하다면은 이거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뒤에도 풀 수 있는 문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인식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어렵냐면은 1, 2, 3, 4, 5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답인데 이게 지금 답이 4번이죠. 답이 4번이라는 얘기는 4번이 틀린 근거가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보기들도요. 1번, 2번, 3번, 5번도요. 걔네가 타당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1번 타당, 얘 때문에 2번 타당, 얘 때문에 3번 타당, 5번도 이것 때문에 맞아. 그러면 이거 지문 해석이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거의 다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독해를 다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연계 지문이긴 했는데 요 뒤에 흐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틀린 친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처음은 되게 쉬워. 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생각하지 마라. White bear, 하얀 곰, 백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백곰이 생각이 나죠. 요런 거. 너는요, 아마도 느낄 겁니다. 이건 이제 가짜죠. 무언가가 어렵다고 느낄 건데요. 뭐가요? 진짜 여기 있습니다. 이 백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어렵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thought suppression, 사고를 억압하는 겁니다. 사고 억압은요, 실제로는요,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요,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수식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wishes to suppress, 억제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요, 오히려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는 대신에요, 그것들을 진정시키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도록 하기보다는 백곰 생각하지 마세요. 피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막 나. 라는 거죠. 이것의 하나의 흔한 예가요, 바로 대디아인데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try not to think about food. 음식 생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난 다이어트 중이야. 치킨 생각하면 안 돼. 치킨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요, 종종 뭐 합니까? 훨씬 더 많이 음식 생각을 하게 되죠. 1번, 이 맥락상 맞죠. 왜? 백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백곰 생각이 나듯이 사람들이 음식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음식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쉬워. 근데 이런 과정은요, therefore, 따라서 또한 뭐라고 알려져 있는가? rebound effect. 사실 여기는 이제 원문에는 없었던 건데요. 여기 이제 반발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막 나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뭐 반동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아이러니한 이펙트는요, 뭐처럼 보이느냐? 약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번도요. 좀 자연스럽게 맞죠. 이게 왜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잖아요.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효과는요, 뭐 때문에 약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interplay, 상호작용. 무엇에? 두 개의 연관된 cognitive processes, 인지적인 과정.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인지적인 과정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일이 야기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합니다. 원래 얘 원문에서도요, 우리 영어 독해 연습이었는데요, 그때도 뒷부분이 살짝 복잡했었어요. 가볼게요. 이러한 두 가지의 이 과정 시스템은요, involves, 뭘 포함하느냐? 자, 두 개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 intentional, 의도적인 운영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얘가 뭐 하는 앤지를 which가 콤마 찍고서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서 말한 의도적인 운영 과정이 첫 번째 건데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은 consciously, 의식적으로요, attempt to, 시도합니다. 뭐를? locate, 찾아내려고요. 위치를 찾아내려고요. 이런 생각의 위치를 찾아내려고요. 어떤 생각? 수식이거든요. 억압되는 생각과 무관한, 관련 없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왜 맞아요? 지금 피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피자 생각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억압된 생각은 피자죠. 그러면은 피자 생각을 안 하려면 피자 말고 다른 걸 떠올려야 될 거잖아요. 뭐 건강한 뭐 오이라던가 양배추라던가 이런 걸 떠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억압된 생각인 피자랑 관련 없는 생각, 오이 이런 거를 막 생각해 내려고 하는 게 얘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알고 나면은 따라갈 수 있는 건데 혼자 하실 때는 되게 복잡하게 느껴졌을 텐데요. 이런 예시 같은 것도 들고요. 최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계속 갑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야죠. 아까 첫 번째 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는 애냐면은 동시에 뭐가 있느냐? 무의식적인 모니터링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얘는 테스트를 해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요. 그 앞서 말했던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요.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I는 P자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떠올리는 기능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애가 하는 거고 두 번째 애가 하는 거는 얘가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monitoring process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monitoring 시스템이요, encounters, 맞닥뜨리게 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요런 생각. inconsistent가 형용사기 때문에 수식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뭐랑? 의도한 것과.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 여기서는 예를 들어 아까로 따지면 오이 같은 겁니다. 피자 아닌 다른 거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의도한 거죠. 근데 그거랑 일관되지 않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잘못된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요, 프롬프트합니다. 촉발합니다. 그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의도적인 운영 과정이 뭐 하도록 합니까? 대디아를 확실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디아가 뭔데요? 이런 것들이요, replaced, 대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these라고 하는 거는요, 올바른 생각과 일관되지 않은 일종의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these로 가는 거예요. 그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대체돼야 되는 거죠. 뭘로? 부적절한 생각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요, 표현들이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죠. 피자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대신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게요. 그러면 의도한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생각. 그거랑 일관되지 않은 이 생각은 별로 안 좋은 생각이죠. 그게 D세요. 그럼 그 안 좋은 생각은 뭘로 대체돼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좋은 생각으로 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적절한 생각으로 대체하면 얘도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걸 안 좋은 걸로 대체한다?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여기 in이 빠져야 됩니다. 적절한 생각. 피자가 아닌, 배꼽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어렵다기보다는 흐름이 막 꼬여있죠. 막 꼬여있어. 그래서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려운 건데요. 그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딱 단순화 시켜가지고 가면은 덜 헷갈리죠. 자, 그러나 주장되는 바로는요, 이 의도적인 운영 시스템은요, 실패할 수가 있더라. due to 뭐 때문에 증가되는 인지적인 과부하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인 과부하는 왜 일어납니까? caused by 이런 것들 때문에 야기되는 거예요. fatigue,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피로하니까는 인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요, 내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요, 이 monitoring process가요, filters 걸르는데요, 이 부적절한 생각을 걸러가지고요, 제가 원래 강의할 때도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필터가요, 얘를 걸러서 내쫓는 게 이 맥락에서는 아닙니다. 얘가 걸러져가지고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 좋은 부적절한 생각이 의식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안 좋은 생각들이 고도로 accessible, 접근 가능해지게 되면서 피자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피로해서 거르지를 못해. 그래서 이게 그대로 들어오면서 피곤해, 피자, 콜라 이런 것들이 접근 가능하게 된다 라는 우리 반동 효과.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생각나는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알아본 거고, 뒷부분 흐름 복잡하죠. 이 정도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뒷부분의 내 해석이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쫓아가면서 헷갈려가지고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이죠. 빈칸. 빈칸 제가 딱 알려드리고 갈게요. 제가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들의 오답률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오늘 쭉 봤는데 빈칸은 빈칸입니다. 빈칸이 4문제가 나오잖아요. 올해는 좀 괜찮은 게 어떤 애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막 바뀌어요.
어떤 유형이 들어왔다가 막 빠졌다가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올해는 쭉 갑니다. 이 패턴 그대로 지금 쭉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31에서 34 빈칸 4개요. 오답률 10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해는, 어떤 달에는요 1, 2, 3, 4가 다 이거예요. 오답률 1, 2, 3, 4가 무조건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 시점에서 왜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은 자기가 1등급의 실력이 아니야. 그러면은 31, 2, 3, 4를 가지고서 너무 씨름하느라 뒤에 시간을 다 잡아먹어버리면은 뒤에 거 못 풉니다. 지금 얘네에서부터 34까지가 가장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도전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1번 많이 틀렸죠. 얘가 우리 배운 겁니다. 수능 완성에서 배운 건데도 기본적으로 지문이 어려워요. 그리고 빈칸이 되게 어려운데 뚫렸어요. 한번 볼게요. 이름에는 뭐가 있나요? 요거 구조도 살짝 복잡하죠. That which we call a rose 이렇게가 수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까지 가도 괜찮거든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rose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이게 주어예요. Would smell as sweet. 달콤한 냄새가 날 것이다. 시작부터 무슨 말인지 살짝 잘 모르겠거든요. 다른 이름 뭐 보리차도 있고 뭐 주전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장미라고 rose라고 부르는 그것은요, 달콤한 그런 냄새가 날 거래요. 이런 생각이 누구 거냐? 바로 이 셰익스피어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요, 포인트업 강조합니다. 무엇을요? 차이인데요. 모랑 모 사이의 장미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say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paintings, 그림이죠. 장미와 그림 사이의 차이를 강조를 딱 해준대요. 딱 봐도 중요한 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죠.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칸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또 밑에 있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연의 사물, 예를 들어서요, 장미 같은 거. 요거는 잡으셨죠? 자연의 장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장미꽃 이렇게 그렸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시 났어. 얘는요, 진짜 자연에 피어 있는 장미입니다. 요거. 얘네들은요, 뭐야? 한 단어 딱 들어가는데 이것 되지 않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changed 넣으면 변하지가 않는다. 그럼 영원한 거죠. 2번에 classified 분류가 되지 않는다. 3번은 보존되지 않는다. 4번 통제되지 않고요. 5번에 해석되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거나 다 넣을 수가 있죠. 빈칸 여기 있죠. 근거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진짜 딱 하나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랬을 때 도전하는 마음으로 딱 다시 볼 때는요, 빈칸이 여기 있으면요, 그 다음 문장, 여기 빈칸이 어디 있든 간에 얘 다음 문장은 아무래도 제일 연관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치명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여기를 다시 보세요. 봐봐요. 걔네들은요, 앞에 있는 roses를 말하는 거죠. 그 장미들은요, 여겨지지 않는데요. 뭐라고요? vehicle. 이게 이제 뭐 탈 것이란 뜻도 있고요. 수단이란 뜻이 있습니다. 수단이 아니야. 의미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쓰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답 나와요. 얘는요, 자, 자연에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얘가 상징하는 의미나 어떤 뭐 메시지? 이런 거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래요. 그냥 이것 자체로 장미인 거지, 얘를 보면서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 우리 뭐 보통 뭐 정열, 뭐 열정, 뭐 이런 거를 뜻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뭔가를 의미하는 거죠. 얘네가 무언가를 의미하는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장미는요, 이런 게 없대요. 그 말을 그대로 바꾸면 장미는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5번이 답이죠. 한번 넣어볼래요? 아니 이거 우리말로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미는 해석되지 않는 거다. 자, not까지 집어넣었어요. 장미는 해석되지 않아. 그럼 해석이라는 게 뭡니까? 장미를 보면서 의미를 떠올리는 게 얘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장미를 해석해 내가지고 여기 숨어있는 의미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미는 얘네들을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고 하니 장미는 해석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사실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도전할 때는요, 빈칸 다음을 정말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니까 자꾸 계속 읽어요. 계속 읽는데 계속 읽으면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빈칸에서는 점점 멀어지죠. 그죠? 여기 뭔가 정보가 빠졌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빈칸 내용이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처를 다시 보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답을 찾는 게 차라리 확률적으로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물고 늘어져서 그래 네가 그런 말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보면 사실 얘네들도 다 근거가 됩니다. 이 장미라고 하는 게 해석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장미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봐봐요. 그들은요 장미들 말하는 겁니다. belong to 속하는데 no니까 속하지 않아. 어떤 전통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엄격하게 말해가지고요 have no style, 스타일도 없어. 그리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뭐뭐 이내에서요 어떤 문화나 convention, 관습이라는 framework, 틀 안에서 이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뭐 전통 안의 것도 아니고 관습 안의 것도 아니고 그냥 장미는 장미입니다. rather 오히려 그 장미들은요 감지가 되어지고요 savored 음미가 되어집니다. 밑에 있죠? 비교적 좀 직접적으로요. 뭐 하지 않고요 intellectual mediation 어떤 지적인 매개체 없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음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what they are called 그 장미들이 이제 뭐라고 불리는지 있잖아요. 뭐 개별적으로든 아니면은 단체로든 뭐 장미 한 송이든 장미 다발이든 얘네가 불리는 거는 has little bearing on our experience of them. 우리가 장미를 경험하는 것이랑은 요 얘기는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장미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roses입니다. 근데 이게 뭐 장미가 아니라 쟁미든 이게 roses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roses든 이름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쟁미라도 향기로워요. 이 자체로가 장미기 그냥 그거 그대로기 때문에 쟁미든 정미든 뭐든 이름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이 녀석을 이 자연에 있는 식물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향기롭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연에 있는 장미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on the other hand 하면서요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위에 있는 거는요 자연에서의 장미를 쭉 말했었고요. 이제는요 다른 이야기합니다. What a work of art is titled. 어떤 예술 작품이에요. 그 예술 작품이 이제 딱 이름 지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그것이 present 제공하는 미적인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미 작품이 있는 거죠. 자연에서의 장미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 보통 밑에 제목 적혀 있잖아요. 이 제목이 무엇인지는 사실상 굉장히 미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미든 정미든 쟁미든 상관이 없는데 타이틀이 이 예술 작품은 제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어디에다가요 어떤 자질이나 특성인데요 우리가 그것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어떤 그런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가? 이름이요. 이 장미 그림 있잖아요
by a name other than the one it has.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거 이름 말고요. 이제 그 장미라는 그 작품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요. 원래 어떤 제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제목 말고 다른 이름. A라는 제목인데 원래는 그거 말고요. B라는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런 장미가 들어가 있는 그림은요. Might very well. 아마도 smell different. 다른 향기가 날 거예요. 미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제목 바꾸잖아요. 감상할 때의 느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좀 그러지 않을까요? 뭐 우리 미술관 한 번씩 다 가봤잖아요. 아니면 뭐 미술 시간에 작품 우리 다 감상해봤잖아요. 그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가 작품 제목이 A랑 B랑 달라. 그럼 A라고 하고 감상할 때랑 B라고 하고 감상할 때랑 되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Rose of Summer. 어떤 제목의 예시를 든 거예요. Rose of Summer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Indiscernible하면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은 작품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목이요, Vermilion Womanhood라고 하는 이런 다른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진 사실상은 구별이 별로 안 되는 그런 두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작품은요, physically,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한 semantically, 의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aesthetically, 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인 거죠. 거의 모든 면, 여러 면에서 distinct objects of art, 예술의 다른 사물이다. 구별되는 사물이다. 라는 겁니다. 작품 거의 똑같아요. 제목 붙이기 전에는 요거나 요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Rose of Summer 이라고 하는 A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여기는 Vermilion Womanhood라고 하는 다른 제목 붙었어요. 그러면 안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제가 쉬운 주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예술, 미술 막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는 사실 밑에 있는 거를 너무나도 뭐 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도 없이 아까 우리 풀었잖아요. 딱 그 빈칸 다음 문장 그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조드릴게요. 31에서 34는 어려워요. 이거 잡고서 막 시간 막 1, 20분씩 끌어버리면 뒤에 거 못 풉니다. 알겠죠? 일단 그건 알고 가셔야 돼요. 너무 어려우면은 넘어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고 다시 오셨을 때에는 빈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다음 문장. 바로 다음 문장을 봤더니 장미라고 하는 것이요.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래요. 라는 얘기는 얘네가 해석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해석해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와 같다 이거죠. 요거는요, 단어들은 들어오시죠. 변하지 않는 거고요. not을 넣어서 해석하면은 classify가요, 분류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preserved, 보존하다잖아요. 보존되지 않는다. controlled, 이 제어하는 거 아닙니까? 제어가 안 된다. 요게 interpret, 해석하는 거잖아요. 장미는 해석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 됐나요? 자, 빈칸 쉽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도 쭉 가셔가지고요. 아마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빈칸이요. 주연쌤이랑 쭉 또 강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마지막 강의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연쌤 만나고 저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